자, 이번 강의는 정보보호 주요 3원칙입니다. 3원칙이 뭘까요? 자, 그러면 정보보호 서비스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 많은 정보보호 서비스 중에서 핵심이 있겠죠. 그 핵심 세 가지를 정보보호 주요 3원칙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정보보호 주요 3원칙은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내용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쉬운 것이죠. 제가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쉬운 것을 설명하려니까 괜히 찝찝한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해서 가용성, 무결성, 기밀성 설명하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질문 적어 두었습니다. 자, 내 통장에 돈이 10,000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1,000원을 훔쳐갔습니다. 그러면 어떤 위험 요소가 될까요? 자, 이런 내용이 시험에 출제되었을 때 과연 틀리지 않을까? 누구나 다 맞출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론을 이야기하면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들은 시험에서 틀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끔 틀리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틀리는 사람만 억울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이런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남들처럼 나도 틀리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질문에 대해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해석입니다. 자, 내 통장에 돈이 10,000원 있었어. 근데 누가 1,000원을 훔쳐갔다는 것은 내 통장에 돈이 10,000원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기밀성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왜? 내 통장에 돈이 있었다는 것을 누군가가 알았으니까 그거는 무엇일까요? 기밀성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내 통장에 돈이 10,000원 있어서 내가 이제 다니다가 내 통장에는 항상 돈이 10,000원 있으니까 나는 언제든지 10,000원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서 돈이 필요해서 찾으려고 딱 보니까 10,000원이 아니고 9,000원으로 바뀌어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1,000원을 적게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해석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가용성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왜 그럴까요? 10,000원을 사용하지 못하고 9,000원, 1,000원 적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가용성 문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또 다른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내 통장에 돈이 10,000원 있어야 하는데 또 보니까 9,000원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이거는 10,000원이 아니고 내가 바꾸지 않는데 남에 의해서 9,0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하죠? 변조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료가 변조되었다는 것은 뭘까요? 정확하지 않게 된 거죠. 그거는 무결성 관련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하나의 주제를 놓고 해석을 세 가지로 하였습니다. 제가 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해석한 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그거는 해석하기 나름이겠죠. 그러면 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이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할까요? 이게 바로 어떤 극단적으로 해석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사람에 따라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 주관, 또 다르게 말하면 어떤 극단적인 생각에 의해서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답은 하나가 아니고 2개, 3개가 될 것입니다. 이런 해석에 의해서 틀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자라는 것이죠. 해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아무리 쉬운 내용이더라도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틀릴 수가 있으니까 한번 좀 정리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정보보호 주요 3원칙에서 첫 번째 가용성, 무결성, 기밀성인데 이거는 제가 크게 설명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충분할 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가용성 예를 들어보면은 만약에 우리 지금 시대에서 인터넷이 마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인터넷이 한 이틀만 마비가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저도 예를 들어 인터넷이 한 이틀 마비가 되면은 아무 일도 못할 것입니다. 엄청 답답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가용성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뭐 다른 내용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두 번째는 무결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결성은 어떤 데이터가 변조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은행에 돈을 뭐 예를 들어 10,000원 있는데 10,000원이 5,000원으로 바뀔 수 있겠죠. 이거는 내가 내 돈을 내 마음대로 내가 바뀐 게 아니고 남에 의해서 바뀌었다면 그거는 뭘까요? 무결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는 내가 코로나 걸렸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보니까 원래는 코로나였는데 코로나가 아니고 독감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것도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데이터가 다르게 변조가 된 것이죠. 이런 게 무엇일까요? 바로 무결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밀성은 뭘까요? 기밀성은 어떤 사람이 내가 코로나 걸린 걸 알아서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내가 코로나 걸린 걸 알았지? 나도 모르게 병원에 있는 자료를 훔쳐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기밀성,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제가 뭐 여러 가지 예가 있으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조금 이야기하였습니다.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은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을 봅니다. 위험 요소. 바로 이 위험 요소를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용성 위험 요소는 대표적인 게 서비스 거부 공격, DOS 공격. 이거는 처음에 많이 거론된 것이죠. 바로 이 DOS 공격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뒤에서 충분히 다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웜, 방해 이런 내용인데 방해가 뭘까요? 방해라는 것은 내가 뭘 하는데 중간에서 방해하면 내가 그것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가용성 문제가 되고, 웜은 웜 바이러스라는 것이죠. 물론 이런 내용도 뒤에서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무결성 위험 요소를 살펴봅니다. 바로 무결성 위험 요소가 대표적인 게 이변조, 유지보수, 부인, 재전송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재전송은 다르게는 재현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에서 이 질문한 돈 10,000원 있었는 것이 1,000원 누가 훔쳐갔다. 이게 뭘까요? 바로 무결성, 재전송에 의한 무결성 위험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기밀성입니다. 그러면 이 기밀성 위험 요소, 트래픽 분석, 도청, 도난, 도청, 사회공학, 이 사회공학은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입니다. 해서 이런 내용을 제가 더 이상 설명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보면 상당히 쉬운 내용이지만 잘못 해석하면 시험 문제에서 틀릴 수 있으므로 이런 내용도 제대로 한 번은 정리하자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회공학적 해킹입니다. 이 내용도 시험에 종종 출제되니까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 사회공학적 해킹은 어떤 컴퓨터 기술이 아니고 사람 신뢰관계, 다시 말하면 사람의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 그걸 우리가 사회공학적 해킹이라고 합니다. 자, 아래쪽에 사회공학적 해킹 사례 있으니까 읽어봅니다.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권위의식 또는 우월감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 교묘하게 이용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보를 빼올 수가 있겠죠. 그 빼온 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갈취한다든가 여러 가지 나쁜 짓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걸 사회공학적 해킹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4번을 읽어봅니다. 이 4번 내용 시험에 종종 출제되기도 하였습니다. 피싱, 파밍 등등 읽어보고 저는 지금까지 피싱, 파밍 이런 걸 너무나 많이 당해보았습니다. 이야기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파밍이 뭐죠? 오른쪽에 적어두었습니다. 이 파밍은 정확한 도메인 이름을 입력해도 가짜 웹서버에 접속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몇 년 전에 이 파밍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여서 떨들썩하였습니다. 뉴스에도 나오고 등등 어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점에 그 뉴스를 역이용해서 또 이런 파밍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밍 공격을 하려면은 컴퓨터 기술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컴퓨터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회공학적 해킹은 어떤 컴퓨터 기술을 이용하지 않고 사람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것인데, 파밍은 컴퓨터 기술이 필요하므로 사회공학적 해킹으로 분류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제가 가끔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중요한 것은 파밍은 사회공학적 해킹으로 분류할 뿐입니다. 제가 더 깊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도 어떻게 될까요? 개인 생각에 따라서 이 컴퓨터 기술이 필요하니까 파밍은 사회공학적 해킹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분류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특히 시험에서. 해서 사회공학적 해킹 사례에 파밍이 포함된다라는 것을 정리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그 SNS, 그리고 또 아래쪽에 문자 메시지 SMS, 이런 거 잘 알고 있죠. 이런 것이 뭘까요? 사회공학적 해킹 사례에 속한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정보보호 서비스 사례입니다. 자, 화면에 가용성, 유결성, 기밀성, 인정성, 접근제어, 부인 방지, 다르게는 부인 봉쇄라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특별하게 설명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이 내용을 다시 읽지 않더라도 이 내용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 중에 부인 방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 부인은 뭘까요? 거짓말하는 걸 부인이죠. 부인 방지는 뭘까요? 거짓말한 것을 어떤 증거를 대어서 거짓말 못하도록 방지하는 게 부인 방지. 그래서 이 부인 방지는 다르게는 부인 봉쇄,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부인하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내가 돈을 100만원 송금해놓고 나 돈 송금하지 않았어,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도 있겠죠. 또 다른 예가 들어볼까요? 돈을 5시에 송금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5시에 송금하지 않고 6시에 송금해놓고 나 5시에 송금했어, 이렇게 거짓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 부인은 거짓말을 하는 거고, 이런 거짓말을 했을 때 증거를 이용해서 그 증거를 갖다 대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내가 거짓말을 했다 인정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 방지, 부인 봉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꼭 차근차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기출문제 하나 분석을 합니다. 2014년 국가 7급에서 출제된 내용입니다. 문제 상세하게 여러분은 읽어보고 핵심만 이야기하면, 가로채기 공격에 대한 정보보호 요소를 말하는데, 가로채기가 뭘까요? 가로채기는 두 사람이 통신을 하는데 중간에서 도청하는 것을 가로채기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비밀 통신을 하는데 중간에서 도청했다는 건 뭘까요? 내 비밀을 그 사람이 알았다는 것이죠. 해서 답은 뭘까요? 1번이 되겠죠. 바로 이 기밀성 보호 요소하고 관계되는 것이 뭘까요? 가로채기 공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가로채기 공격, 이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암호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메일을 보냈는데 중간에서 도청을 하였습니다. 공격자가 도청한 내용을 갖고 보니까 암호 처리가 되어 있어. 그러면 공격해서 도청하였지만 어떻게 될까요? 암호 처리되어 있으니까 공격자는 그 내용을 모를 것입니다. 해서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 이런 도청이라든가 기밀성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그냥 평문으로 보내지 않고 무엇으로 암호 처리해서 보내면 방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자, 1번 문제였습니다. 자, 또 다른 문제 하나 더 살펴봅니다. 2018년 서울 9급에서 출제된 내용입니다. 바로 이 사회공학적 해킹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입니다. 1, 2, 3, 4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나옵니다. 피싱, 파밍, 스미싱은 뭘까요? 이 세 가지는 사회공학적 해킹으로 분류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4번에서 말하는 생일 공격은 뭘까요? 이 생일 공격은 그 암호 시세 관련 부분에서 해시 함수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생일 공격 관련 내용은 해시 함수 다룰 때 설명하고 답은 4번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시험 문제라는 것은 반드시 어려운 내용만 출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면은 아무리 쉬운 문제도 경우에 따라 틀릴 수가 있으므로 조심하자입니다.